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 이서구입니다. 오늘 시장 완전히 춤을 췄습니다. 양대 시장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를 장 초반에 강하게 쳐 올리면서 3027포인트까지 끌어올렸다가 약간 밀려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주변 증시 상황 보시죠. 일본 니케이 0.38% 하락 마감,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 강세, 심천지수는 약세지만 나름 소위 더하기 빼기 하면은 제로. 대만 증시 보합 쭉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 와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요. 홍콩 항생 지수 보합, 우리나라 지수만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과연 왜 그럴까? 환율을 보면은 오히려 더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국인의 동향은 과연 어떻게 될까?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 한번 보시죠. 거래소에서 6650억 매도, 코스닥 1110억 매도, 선물 매도 2350억,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전방위적인 매도 포지션입니다. 이 부분은 어저께 살펴봤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12월 달에도 11월 12월에도 세 번의 손절이 있었어요. 선물 옵션에서 하방 포지션을 쥐었다가 올라가니까 손절하고, 또 하방 포지션 쥐었다가 올라가면 손절하고 세 번 했어요. 요번에 또다시 포지션을 잡습니다. 어제부터.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은 야, 이건 너무, 이 정도면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야, 이거 개인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 좀 부담스럽다. 가격 메리트가 너무 없다. 매도.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역시 1조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기관 머릿속에는 뭐라고? 외국인과 같은 생각인데, 기관은 특히나 미쳤어. 완전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오늘도 2조 4천억 원 매수를 하면서 장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강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쭉쭉쭉쭉 하다가 밀려서 마감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을 줬습니다. 확실한 하방 포지션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얘네들은 펀더멘털 이 정도면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지수가 올라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거죠. 안 사도.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비중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현상 안에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그러한 동향, 기관의 동향,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5일선도 닿지 않고 올라온 이러한 상황 안에서 한번 5일선, 내일 2900 한 40선? 여기 정도 선 오겠죠. 여기 정도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외국인 기관이 버려도 여태까지 살아남았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고객 예탁금 부분인데,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4% 늘어서 6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일 월요일 현재인데요. 어제 현재는 또 내일 나오겠죠. 68조 원. 제가 보기엔 이거 100조까지 늘 것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금 여력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 보면은 깊숙한 조정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만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미국 나스닥 선물이 앞서 장 중에는 1.5%까지 빠졌다가 지금 1%까지 줄이고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느냐? 상원 의원 조지아주 지금 선거 개표를 하고 있죠. 여기서 공화당이 이기면 기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민주당 의원이 둘 다 이겨버려야 돼요. 둘 다 이겨야 되는데 이기게 되면 민주당이 소위 블루 웨이브, 그러면은 거대 공룡 IT 기업들, 이거 독과점법 문제, 그리고 법인세 인상, 이러한 문제가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래서 우리나라 좀 때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되면 추가 부양책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종목별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별 동향 하나씩 살펴보죠. 오늘 강세 마감했었던 종목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보면 장 초반에 어제에 이어서 15%나 급등했었어요. 유가가 5%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까지는 또 2차전지, 오늘은 또 유가,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죠. 그래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예, 좀 약간 꼭지친 흐름이 좀 약간 나타나서 뭐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SK이노베이션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비해서 제가 더 강하게 보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바로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더블이 난 상태예요. 더블 이상이 났죠. 한 120% 수익이 난, 뭐 꼭지로 생각하면은 오늘 정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 다만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증권주가 또 강세를 보여줬어요. 뭐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흐름을 잘 따라오십시오. NH투자증권, 그런데 윗꼭지를 다 달았죠. 그동안 못 달랐던 주식들 순환매 흐름으로 오늘 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키움증권, 그리고 아주 강화가 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유안타증권이라든가 SK증권이 아주 초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실적 역시 좋다라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대감이 선 반영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시세를 주지 못했던 순환매 흐름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었던 이 은행주들, KB금융, 하나금융, 이들 종목들도 동달아서 오늘 같이 올라왔는데, 이랬을 경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도를 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뚫고 쭉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그런 상황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종목별 장세인 거는 분명해요. DB하이텍 보시면은 오늘 윗꼬리하고 쭉 뻗어 올렸다가 내려왔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그 분야에 지금 공장이 막 돌아가고 있고 줄을 서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추가 상승했는데 디스플레이 전반 뭐 TV라든가 여기에 대한 소비가 점차 늘어져 있어서 판가 상승이 될 가능성, 그래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 예, 그런 점에서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발빠른 시황을 빠르게 전달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또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뵐게요.